수조에서 찌맞춤 예술적으로 했다고 해도 현장에서 던져보면 대부분 꼬르륵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국내의 어마어마한 대기업에서 어떻게 또 저희 입질톡TV를 보시고서 사원들을 위해서 낚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여러가지 낚시 장르 중에서 민물 낚시를 테마로 직원분들과 함께 실제 강화도에 가서 정말 재밌는 낚시 즐기고 왔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부분이 바로 민물 찌맞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민물 찌맞춤 딱 그거 하나만 보고 한 방에 싹 끝내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바닥 낚시를 기준으로 설명하지만 중간중간 중층 내림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민물 찌맞춤이 뭐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찌가 떠오르고자 하는 부력과 묶여있는 봉돌이 바닥으로 가라앉고자 하는 무게가 동일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딱 제로가 되면은 외부 요인에 의해 봉돌 무게가 달라지면 찌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민물 찌맞춤은 보통 두 차례 합니다. 먼저 집이나 낚시방 찌맞춤 통해서 한 차례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한 차례 합니다. 아니, 한 번에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두 차례 하는 이유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내 찌맞춤 통에서는 단순하게 찌와 봉돌만을 놓고 부력을 맞춰줍니다. 예전 제가 만든 찌맞춤 영상에 보면은 바늘을 왜 안 껴요? 이 집 잘 못하네 정말 댓글 많았는데요. 여러분, 바닥 낚시는 봉돌이 바닥에 닿는 채비예요. 바늘이 1g이든 10g이든 그보다 위쪽에 위치한 봉돌이 먼저 바닥에 닿은 이상 바늘의 무게는 찌부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찌와 봉돌만을 놓고서 찌맞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준비물은 찌고무와 찌, 그리고 봉돌 끝입니다. 봉돌과 찌를 찌고무를 통해 잘 연결한 뒤 수조에 넣었다 빼면서 봉돌 종류에 따라서 니퍼로 깎든 편납으로 붙이고 떼든 오링으로 더하고 빼든 어쨌든 간에 찌톱에 케미고무까지 떠오르게 맞추면 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왜 케미고무까지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낚시가 바닥 낚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원한 찌 올림을 통해서 입질을 보고자 하는 낚시입니다. 때문에 찌의 가장 위쪽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좁고 긴 수조의 경우에는 넓은 저수지와는 다르게 표면 장력이 더 강해서 곡률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부력과 다르게 찌 높이가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찌를 물속에다 몇 차례 담궜다 뺐다 했는데도 케미고무까지 딱 떠오른다 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중층 내림 낚시의 경우에는 찌톱의 중간, 예컨대 12목이다 그러면은 한 6에서 7목 정도 기준으로 맞추기도 합니다. 물론 중층 내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바늘까지 다 달고서 찌맞춤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케미고무가 보이는 데까지 맞추면 끝 아니야? 현장에서 또 왜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수조통이 좁아서 거기 부력이랑 넓은 저수지 부력이랑 달라서 그래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따라 그건 틀린 말이고요. 미세하지만 물속 염도나 성분의 차이에 의해서 영향은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필드에서 우리가 찌맞춤을 다시 하는 이유는 바로 줄을 포함해서 부속물의 무게가 찌맞춤할 때 빠졌기 때문입니다. 원줄 종류에 따라 라인 무게도 찌부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에서는 그 무게가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수조에서 찌맞춤 진짜 예술적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장에서 캐스팅할 경우 찌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왜 애초에 필드에서 하지 수조에서 왜 맞추느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찌부력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걸 필드에서 하면 상당히 귀찮잖아요. 뽕돌과 찌부력의 차이가 클수록 더 그렇고요. 현장에서는 줄무게만큼 봉돌만 살짝 덜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찌맞춤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수심을 맞추는 찌멈춤 고무를 일단 최대한 낮춥니다. 봉돌까지 붙일 필요는 없고요. 최소한 무조건 바닥에서 봉돌이 뜰 정도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아무리 얕아도 보통 1m는 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m 정도를 맞춰줘요. 그리고 나서 캐스팅을 합니다. 내가 만일 실내에서 찌맞춤을 아주 예술적으로 했다면 이때 봉돌과 찌는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없던 줄무게가 생겼으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본줄 같은 경우는 비중이 1.7
7, 8, 즉 물보다 훨씬 무거워서 원줄이 금방 가라앉아서 괜찮은데, 나일론 줄의 경우에는 비중이 1.14, 이 캐스팅 직후에는 원줄이 살짝 물에 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물을 먹으면서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맞춤 과정 동안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스팅 직후 로드를 물속에 살짝 밀어 넣으면서 강제로 줄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리고 나서의 찌 높이를 보면서 봉돌을 조금씩 깎아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고무 정도의 높이까지 찌가 올라오는 높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중축 내림 낚시를 하신다면 찌의 중간목 정도, 아까 수조통에서 했던 거랑 동일한 정도의 중간 높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물론 바늘을 꼭 달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완전한 찌 맞춤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수심 맞추기인데요. 찌 맞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심을 맞출 경우 물 밖에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도 물속에서 아무리 붕어가 먹었다 뱉었다를 해도 찌로 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수심을 맞출 때 제일 중요한 점은 착수 지점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캐스팅 연습이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아무튼 저희가 필드에서 2차 찌 맞춤을 할 때 봉돌이 무조건 떠 있을 수 있도록 맞춰줬잖아요. 이제 봉돌을 조금씩 내려볼 거예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수심 맞추는 찌 멈춤 고무를 조금씩 올려보는 거예요. 고무를 올리는데 봉돌이 왜 내려가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봉돌과 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더 깊은 수심으로 채비가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찌 멈춤 고무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봉돌은 반대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조금씩 더 내려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계속 같은 위치로 캐스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찌톱이 내가 맞춰놓은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수면에서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뭐다? 아, 봉돌이 바닥에 이제 닿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가 바로 바닥 낚시 준비 상태로 이제서야 이제 바늘을 달고 떡밥을 달고 낚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중층 내림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심을 맞출 때 바늘을 달고 맞췄잖아요. 그 무게조차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심을 맞출 때는 마찬가지예요. 바늘을 달고 수심을 맞추면 되는데 이 바늘 무게가 사실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바늘이 바닥에 닿았는지 봉돌이 닿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때는 바늘 끝에 수심 측정 고무라든지 우리가 지우개 같은 좀 무게감이 있는 것들을 바늘에다 달아서 그대로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바닥 낚시처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이 바늘이 바닥에 닿는, 말 그대로 찌가 뾰족 튀어나오는 그 지점을 찾으면은 아, 내 바늘이 비로소 바닥에 닿았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단차가 있는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있는 쌍바늘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짧은 바늘 기준으로 맞추는 게 좋은데요, 두 바늘을 마찬가지로 수심 측정 고무라든지 지우개에다가 나란히 끼우는데 당연히 짧은 바늘 기준으로 합봉을 해서 캐스팅을 하고 그 상태로 수심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바늘이 바닥에 딱 닿는 지점을 기준으로 찌 멈춤 고무를 체크를 해놓고 그 상태로 낚시를 하게 되면 봉돌은 떠있지만 바늘이 바닥에 닿은 상태,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내림 낚시라고 알려져 있는 대만식의 그런 낚시가 되는 거고요. 바닥 기준으로 봉돌도 띄우고 바늘도 띄운다 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중층 낚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민물 찌 맞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물론 채비에 따라서 원봉돌이냐 편대냐 수입벨이냐 정말 다양하게 바뀔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 뽕돌이 바닥에 닿아 있느냐, 그런 바닥 낚시가 되는 거고요. 뽕돌은 떴지만 바늘은 바닥에 닿아 있느냐, 그러면은 내림 낚시가 되는 거고요. 바늘마저도 떠 있냐, 그러면 중층 낚시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는 낚시 되시길 응원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